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하는 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네, 잠을 한숨도 안 잤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친구들 중에 여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권.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가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왔어요. 여권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인 친구는 어느 나라에 갔었어요? 중국에 갔었어요. 예, 가까운 나라 중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 여권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권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는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 간접적인 증명이 되는 신분 증명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몇 살인지 또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것을 이 여권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권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든지 비자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미리 내가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일로 가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가증을 받고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들어갈 때 미리 허가증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입국 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자가 꼭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 비자 없이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비자 없이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의 그 수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여권 파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권 파워 지수. 얼마나 그 여권이 파워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나라들을 조사를 하고 순위를 매기고 발표를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권 자문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국제 기관이에요. 여러분, 이 기관에서는 국제 항공운송협회라고 하는 이 IAT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렇게 매년 여권 파워 지수를 발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 비자 없이 이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 그 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국제단체는 19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여권 파워 지수를 발표를 해요. 여러분,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 여권 파워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199개 국가 중에서 193개 나라에 사전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여권을 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답을 잘해줬어요. 예, 싱가포르이 1위 국가로서 193개 국가나 사전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에 사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예, 답이 나왔어요. 그 2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과 더불어 이후에 함께 랭크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장려부에서 벌써 일본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은 빨리빨리 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여권 파워 지수에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개 나라에 사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앞으로 우리 친구는 세계가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190개의 국가를 대한민국은 사전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만큼 세계에서 이 코리안을 웰컴하는 하나의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은 과연 몇 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갈수록 어려워지죠. 예, 이 북한은 41개 국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죠. 순위로 말하면 몇 위에 랭크될까요? 99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참 가까이 있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일컫는 미국은 과연 이 여권 파워 지수의 몇 위 정도가 될까요? 1위는 싱가포르이 벌써 나왔잖아요. 이 미국은 최강국이라고 하지만 10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권에서 여러분 미국 여권을 그렇게 웰컴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이 더 환영을 받고 여권 파워 지수가 훨씬 더 높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여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앉아있는 친구는 빨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빨리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래 고마워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렇게 또 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권 파워지수가 높은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대한민국 시민 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저 북한에 태어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수단이나 이디오피아나 르완다에 태어나지 말아야지 가지고 많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 나라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것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찾아 올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자, 어제는 어떤 날이었어요? 광복절이었어요. 일본 제국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만에 다시금 독립을 갖게 된 그 기쁨의 날 1945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었던 것이, 이 36년 동안 이 당한 아픔과 고통과 그것으로 인한 슬픔과 여러분 많은 그 애환이 그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나라의 주권을 찾게 되었으니 정말 기쁜 날이죠. 이와 같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여러 애국 지사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 다시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어디에다 세웠을까요? 상하이에다 세웠어요.
우리 청소년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하얼빈역에서 조선 이 통감부의 통감 역할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이 저격한 의사가 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안중근 의사. 답을 잘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상해에 있는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일본군 총사령관인 시라가와 일본의 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의사가 있는데 누굴까요? 윤봉길 의사.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만주에서 일본 제국과 전투를 하여 일본군 수백 명을 죽이는 혁혁한 이 공을 세우고 승리를 한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 이름은 어떤 전투일까요?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수백 명의 일본군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승리를 한 거죠. 이때에 앞에서 지휘를 한 장군이 있는데 두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홍범도 장군? 그때는 누구였는가 하면 김좌진 장군과 이범석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그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광복이 임했을까요? 독립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아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 한국군의 이 독립운동은 또는 독립전쟁은 국지전이었어요. 한 부분이었지 전면전을 치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없으니까, 그럴 만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지전이었고 그 국지전의 모습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립이 왔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특별히 태평양 전쟁, 일본 제국이 저 미국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미국의 땅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여러분, 미국이 일본 제국을 향하여 선포를 하죠.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 두 군데 원자폭탄을 투함으로 말미암아 일본 제국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무조건 항복을 통하여 독립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독립을 찾은 나라는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여러분 독립을 다시금 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의 모습들은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일본 제국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라의 주권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세상 모든 나라를 누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나에게 명령을 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 하셨으니,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최강국인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 페르시아는 그 전 제국인 이 바벨론을 물리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이 왕국 당시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그 땅에 이주해 온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었죠. 그러므로 이 고레스 왕,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이 왕은 이제 그 땅에 와 있는 포로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아픔과 슬픔, 나라를 잃은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자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 고레스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레스 왕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그 주체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어 다시금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경제적으로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셨는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한 나라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